자,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병상에서의 단식과 검찰의 영장 청구 어떻게 보는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물 섭취하지 않고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은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병상 단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셨으니까 빨리 건강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병원에서 뭐 수액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제 뭐 맞고 하면은 이게 뭐 단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이제 회복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재명 대표 단식 이번이 두 번째죠. 2016년도 지방재정 개편 앞두고 이제 예, 강화문에서 예. 이제 한 적도 있는데 예. 저는 이번 단식으로 인해서 참 걱정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더 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좀 가중될 가능성이 많아서 참 걱정이고 또 이게 정치와 사법은 완전히 이제 별개의 영역이고 예.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제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이제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정쟁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어떤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김기현 대표가 병문안 갈 계획은 아직도 없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단식 현장에서와 또 병원에 갔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 예, 상황은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게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좀 단식이 네. 사법의 어떤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탄 단식이라는 이런 어떤 인식이 좀 국민들에게 좀 깊었고 특히 또 그 내건 세 가지 요구 조건이 네. 사실은 뭐 그 과거에 이제 그 드루킹을 그 주장했던 김성태 대표였던 단식에서는 그래도 여당 대표가 가서 좀 뭐 형식적으로라도 좀 한번 협의를 해보자.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갔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뭐 다 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과연 여당 대표로서 가서 뭐 손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무슨 과연 말을 할 거냐 뭐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좀 명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좀 김기현 대표의 좀 처신도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입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출구 잡기가 좀 역시 어렵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예, 뭐 적절한 비유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검찰에 어제 이제 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 야당에서는 굳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황을 보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어떤 뭐 영장 청구를 월요일 날 할 거라는 얘기는 지난 주말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프로세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법의 프로세스가 사법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네. 특히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 꼭 필요한 상이고 어제 최강욱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결국은 그 PC에 있는 어떤 그 절차의 어떤 그런 위법성을 가지고 예, 압수수색 따졌는데 절차의 위법성이요? 그런 어떤 사법 절차의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잘 아신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배임과 사함자 뇌물 물론 뭐 검사 사칭 뭐 강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배임과 사함자 뇌물인데 이 백현동 배임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관련된 사람들인 이제 뭐 정바울 씨라든지 김인수 씨 이미 구속 수사 받고 있고 관련된 뭐 정진상도 이미 수사를 많이 받았었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서 방영은 어떤 부회장이라든지 또 아태협의 안보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돼서 수사를 계속 받아왔었고 또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현재 구속 수사 중인데 이런 어떤 절차에서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있던 시간이 왔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고 해서 영장 절차의 흐름상 그렇게 당연히 이제 된다고 다들 이해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완전 이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제 영장을 청구가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 마치 뭐 이제 네. 그 학생으로 봐서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아파서 네. 왜 내가 아플 때 시험 일정이 정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한규 의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좀 하나 했어요. 어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여의도 문법상 여당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영장을 치면 21일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21일이면은 저 윤지혁 국민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 여당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체포동의안 처리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묻힌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5일쯤에 저 체포동의안 처리되게 검찰이 영장 청구를 며칠 좀 미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8일 날 영장 청구하고 21일 날 표결이 있는다는 거는 정부 여당보다 검찰이 위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던데 예,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의 사법 절차는 뭐 정치적인 어떤 영역하고 관계없이 이제 진행됐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25일 본회의 여부는 아직까지 100% 이제 세팅이 된 확정된 어떤 그런 날짜가 아니고 21일까지 일단 확정된 것이고 25일 본회의는 일단 예정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진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좀 안타까운 게 어제 또 그 박강원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저희 당 그 윤재혁 대표의 원내대표 어떤 연설보다는 다른 어떤 빅 이슈가 지금 이제 장악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어요 국회에. 민주당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여당에서는.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체포동의안은 이제 18세기 영국 왕정 시대에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좀 특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폐지율이 높았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양당 공이 이제 폐지를 이제 공약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본회의에서도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이제 영장 심사를 받겠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결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되면 날개를 다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는 단식도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보고. 자, 그 얘기는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실심사 받고 검찰의 칼을 꺾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완전히 산다. 날개를 단다. 뭐 그런 분석들 하는데 그런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본인이 상황이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네, 당연한 말씀이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 법조인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건은 원래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데다가 또 법조인인데 얼마나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그래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지나간 상황을 보고 본인이 직접 또 검찰 수사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검찰에서 많은 증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합리성보다는 좀 감성이 좀 치우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단식을 통해서 중립적인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동정 여론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좀 압박해서 좀 자유스럽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앞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 단식으로 보는 여론들이 많다. 네. 결국 이제 여권에서는 양측의 지지층 말고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층 유권자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만약에 말씀하시던 대로 유권자들이 감성에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찾아가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여론이 좀 바뀔, 쉽게 말하면 여당에게 좀 역풍이 불 그럴 어떤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또 심성이 좀 약자에게 좀 동정심이 있고 예, 또 그래서요. 합리성보다는 조금 감성에 치우친 그런 어떤 결정 내지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따뜻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있고 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예. 또 일각에서는 또 분명히 그러나 사법적인 영역대로 놔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예. 어떻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좀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총 주말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는데 의총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 요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숫자를 앞세워서 너무 참 탄핵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헌정 질서가 중단될 수 있는 좀 최후의 카드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벌써 이상민 장관 탄핵 어떤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면은 국민들 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인식 내지는 인정을 못할 겁니다. 이런 좀 뜬금없는 해임 건의, 해임 결의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좀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걸 거부할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 전국을 21대 정기국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좀 정쟁으로 좀 몰아가는 것이 민주당의 다음 어떤 총선 전략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앞서 김한규 의원도 여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지 않고 좀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도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도 마찬가지 분석이시네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 우리나라 좀 국민들 다시 말하면 이제 감성이고 또 이제 강자 약자를 포용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 의석수에서는 저희가 밀리지만 그러나 제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저는 다수는 그래도 여당이 좀 포용해서 전국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저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쟁으로 인해서 저희 여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법적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이 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김기현 대표도 말씀을 했지만 이미 단식을 풀고 그 대화를 하자 당 대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대화를 지금 제의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의원님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임위 어제는 낮에는 민주당에서 오전에는 전부 취소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오후 늦게는 일부 상임위는 열린다 이런 또 보도가 있던데 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국회? 그 상임위 상황이? 민주당이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강원 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 교섭 대표 이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 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선생님 교권보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정책적인 측면이요? 저도 이제 법안을 이제 냈었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일을 하자 하면서 뒤에서는 또 이제 보이콧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국민 기망이 아니냐. 그래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었고 제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추이를 봐서 뭐 필요한 거는 좀 해볼까 이런 또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